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배구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 배구란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우리가 주심, 부심, 선심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었죠. 경기는 이게 각 팀 6명씩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경기고, 3번 이내로 공을 터치해서 상대방 코트로 넘기는 네트형 경기 스포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배구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여러 가지 근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등을 기를 수 있고 협동심, 사회성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된다. 배구 역사에 대해서는 윌리엄 모건이라는 사람이 테니스에서 힌트를 얻어서 구원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가 진행이 되어서 우리나라 프로 배구는 2004년도에 창설이 되었다. 여기까지 했었나요? 서비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학생들이나 처음 배구를 배우는 학생들은 보통 이 서비스를 언더핸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좀 낮고 정확하게 상대방 코트로 공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배구를 배우게 되면은 이 언더핸드 서비스를 먼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버핸드 서비스는 좀 숙련자나 운동 기능이 좀 뛰어난 선수들, 뛰어난 학생들이 뭐 할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은 이제 오버핸드 서비스를 하고요. 학생들도, 연습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학생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버핸드 서비스는 공에 회전을 주는, 이런 탑스핀 회전을 주는 서비스가 있고, 공에 회전을 최대한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플로터 서비스가 있는데, 이 탑 스핀, 이게 회전을 주는 스핀을 주는 그런 서비스는 어느 정도 공의 궤적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플로터 서비스라는 서비스는 공의 회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공이 가다가 예상치 못하게 이동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음, 이것은 우리가 보면 이제 스포츠머그라는 채널에서 만들어진 영상인데 이 플루토 서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살펴보죠. 보면은 볼이 이렇게 가다가 살짝 흔들리면서 불규칙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선수들도 이제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아웃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인으로 되는 모습입니다. 자, 무회전 서브, 여기 배구에서는 플로터 서브라고 합니다. 이 플로터 서브는 그 볼이 빠르기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이 볼이 움직임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도 그 예상할 수 없는 움직임 때문에 이 리시브에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플로터 서비스는 공의 정중앙을 강하게 때려 회전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회전을 최소화해서 공의 움직임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손바닥 밑에 딱딱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으로 이제 심폐소생술 할 때 누른다고 했었는데 플루토 서비스도 이 부분으로 이제 공을 터치를 하게 됩니다.
목적타 서브가 뭡니까, 여러분? 목적타 서브는 말 그대로 이제 목적을 가진 상태로 서브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선수, 특정 선수, 뭐 공격수, 수비수 가릴 거 없이 어떤 한 선수를 지목해서 서비스를 놓는 거죠. 서브를 넣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수비가 약한 선수나 공격 선수한테 서비스를 넣게 되는데 수비가 약한 선수한테 넣는 경우는 이제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해서 넣는 건데 공격수에게 서브를 넣는 경우는 공격수가 그 다음 동작 공격 연결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서브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플루터 서비스가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비스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자, 오늘은 패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공의 낙하 지점으로 재빨리 이동하여 공에게 공을 정확하게 보내도록 한다. 자, 동료에게 공을 정확하게 보내야지 이제 공격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버핸드 패스 그리고 언더핸드 패스. 오버핸드 패스는 보통 이제 허리 높이보다 높게 날아오는 공을 이제 받기 위해서 패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고 이 손 모양은 여기 보면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이 사이가 삼각형이 그려진 모습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벌어질수록 공이 이 사이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닿을 듯 말 듯하게 요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을 때 무릎과 팔꿈치가 굽혀지겠죠. 그리고 나서 공을 터치해서 보낼 때 무릎이 펴지고 팔꿈치가 이렇게 쭉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릎과 팔꿈치가 펴지는 힘 그리고 마지막 손목 스냅까지 이용을 해야지 정확하고 적절한 속도로 패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언더핸드 패스는 오버핸드 패스와 다릅니다. 언더핸드 패스는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는 공을 패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인데 보통 허리보다 좀 낮게 오는 공을 패스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터치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오버핸드 패스는 이 손가락,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까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언더핸드 패스는 이 손목 5cm에서 15cm 사이 이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데 오버핸드 패스와 또 다른 점은 이 팔이 굽혀지지 않는다. 거의 굽혀지지 않습니다. 대신 무릎이 굽혀졌다가 펴지는 거는 오버핸드 패스랑 거의 비슷하고 이 언더핸드 패스는 팔이 이렇게 쭉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터치해서 쭉 올려주는 겁니다. 팔꿈치가 굽혀지면 정확하게 공을 보낼 수 없겠죠. 이것이 오버핸드 패스와 언더핸드 패스의 차이점이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공이 어떻게 속도와 그 낙하 지점과 그리고 높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패스를 할지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스파이크. 스파이크가 뭘까요,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그래서 세트업된 공은 세트가 공격수에게 어, 공격할 수 있도록 공을 올려주는 것을 세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트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트업. 세터가 공격수에게 공을 적절한 속도와 높이로 토스해줘야지 공격수가 공격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이때 스파이크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높은 타점. 네트 위에서 타구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타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허리의 유연성. 보면 부분 동작별로 사진이 나와 있는데 허리가 이게 굽혀졌다가 이 펴지는 이 탄력의 힘으로 공에 더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손목 스냅, 임팩트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 타구해야지 볼에 힘이 전달이 잘 되겠죠. 자, 지금 보면 그리고 이 팔이 뒤쪽으로 이제 준비 동작에서 뒤쪽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팔이 뒤로 빠지는 이유는
팔이 뒤로 빠졌다가 이렇게 위로 회전하면서 이 점프를 할 때 더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이 팔이 스윙이 있게 되면은 점프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팔 동작이 같이 이렇게 점프를 해서 타고 가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점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점프했을 때랑 팔을 뒤로 돌렸다가 앞으로 이렇게 휘두르면서 회전하면서 점프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더 큰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들 집에서 손쉽게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팔 스윙 동작이 높은 점프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구 할 때는 꼭 공이 내 몸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잘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공이 이렇게 뒤에 있거나 자신 신체의 가운데 있거나 뒤에 있게 되면은 공의 힘이 전달이 잘 되지 않겠죠. 블로킹은 이제 상대방 스파이크하는 공격수의 공을 막기 위해서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로킹으로도 득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 블로킹을 할 때는 세터가 공격수에게 어떤 식으로 패스하는지를 잘 예상을 해야 돼요. 예상을 예상을 하고 나서 그 예상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움직이지 않은 경우에는 또 신속하게 이동을 해가지고 블로킹을 해야겠죠. 그래서 준비 자세는 무릎과 팔꿈치를 굽혔다가 그리고 피면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면은 손가락에 벌려서 최대한 넓음을 볼 수 있도록 블로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세트업. 이 사람이 지금 세트를 하고 있는데, 이 세트업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세트업은 이 세터가 공격수에게 공격하기 쉽도록 공을 올려주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공격수는 공격하기 위해서는 세터의 적절한 토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술을 세트업, 아까도 배웠지만 세트업이라고 하고요. 공의 높이와 속도를 조절해서 하는 것이 세트업 기술입니다. 보면 오픈 세트업 이런 식으로 길게 사이드라인 끝까지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는 게 이제 오픈 세트업이고, 수직 세트업 길게 보내는 것 플러스 높고 길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공격수가 높은 타점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수직 세트업이라고 합니다. ABC 퀵 세트업, 빠르게 빠른 공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3번, 4번, 5번 세터 가까이 있는 선수들이 빠른 타이밍으로 공격할 수 있는 속공 세트 기술입니다. 그래서 세터는 이런 공격 루트를 잘 파악하고 자기 팀의 적절한 공격 방법을 찾아서 세트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야구에서는 뭐 투수 노름이라고 하죠. 투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배구에서는 세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터의 이 토스에 따라서 상대방이 블로킹을 굉장히 하기 어렵게 하고, 그리고 막 중간에 뭐 속임 동작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팀 공격수에 맞는 높이와 타이밍으로 세트업을 해주는 것이 세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배구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